안녕하세요, 김영태입니다. 영상 강의 잘 만들기란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동영상 강의를 만든 경험을 통하여 좋은 동영상 만들기에 대하여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동영상 수업에 알맞는 PPT 강의안을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목소리 녹음을 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자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어 놓으면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잘 만들어진 슬라이드란 무엇일까 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잘 만들어진 슬라이드란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교수가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는 슬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분명히 피터 드러커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에 더 좋은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한 저의 제안입니다. 첫째로, 강의실에서 사용했던 모든 파워포인트 자료를 버리십시오. 실제로 다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전의 틀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강의 디자인을 다시 하시길 권합니다. 강의 디자인, 이 말을 처음 듣는 것은 아니시리라 봅니다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 디자인은 어떻게 강의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첫째로, 강의 디자인, 강의 설계에 앞서 수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전체적인 수업 설계에서 자신의 강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통합 강의 형태인 지금의 교육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뒤 강의의 수업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의 흐름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통합 강의 전체의 흐름에 대하여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수업 내용을 강의에 맞도록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강의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성이 짜여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하나의 통합 강의가 있고 수많은 교수님들이 통합 강의에 참여하십니다. 만일에 교수님의 강의가 이 정도에 위치하고 또 주어진 수업이 3번의 수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형태의 수업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3번의 수업이라고 가정하면 첫날에는 인사말과 학습 목표 그리고 수업 후의 마무리 멘트까지, 둘째 날에는 리뷰로 수업을 시작해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나서 수업을 하고 마무리 멘트 하시고, 세 번째 날에도 리뷰를 시작으로 학습 목표를 제시한 후에 수업을 하고 수업 끝부분에서 자신이 한 전체 강의 내용을 축약해서 정리해 준 후에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어떤 강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즉, 어떤 교수님이 들어와서 어떤 내용의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능한 폰트의 종류를 줄이십시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딱 2종류의 폰트를 쓰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폰트를 써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TV 자막이나 유튜브 자막에서 보던 폰트를 추천합니다. 물론 강의는 예능 프로그램과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고딕체와 명조체 2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권하지 않는 폰트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피하라고 하는 폰트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폰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딕체와 명조체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동영상 강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예뻐서 사용하는 폰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폰트들은 유료인지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제안은 사용하시는 폰트의 크기를 줄이시라고 권합니다.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던 때 파워포인트는 가능한 폰트를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앉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혹은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동영상 강의에서 큰 폰트는 강의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글자는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만드는 동영상 강의에서 폰트가 큰 이유는 강의실에서 사용하던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동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권하는 것은 원본 파일을 따로 놔두시고 동영상 강의용을 따로 저장해주고 편집을 다시 하시길 권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보시는 영상의 폰트도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도적으로 명조체를 많이 사용하는 중입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입니다. 이 부분을 꼭 감안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글자는 오히려 가독성과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나아가 동영상 자체를 촌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강의실용 파워포인트와는 차별된 폰트 사이즈를 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4:3 화면을 버리십시오. 제가 학기 초반에 사용했던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해부학 총론의 강의안입니다. 4:3 화면에 기존의 강의실에서 사용하던 슬라이드의 화면입니다. 학기 초에 갑자기 동영상 강의를 만들면서 기존의 4:3 화면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오른쪽은 지난 2학기부터 사용한 화면입니다. 1학기 33개의 동영상 강의 중 중간 정도부터 와이드 화면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LMS에 바로 올리지 않고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걸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저히 4:3 화면을 올릴 수 없어서 16:9 와이드 화면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좀 더 크게 비교해 보시죠. 4:3 화면입니다. 그리고 16:9 화면입니다. 화면이 훨씬 더 시원한 느낌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때의 주의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화면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해부학의 경우는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신경해부학 강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세브랄 코텍스에서 스트레이텀으로 들어오는 코티코 스트레이탈 파이버들입니다. 그리고 아미그달라에서 벤트랄 스트레이텀으로 연결되는 아미그달로 스트레이탈 파이버들입니다. 살라무스에서 스트레이텀으로 들어오는 살라모 스트레이탈 파이버들. 살라모 스트레이탈 파이버들은 여섯 번째는 이미지는 필요에 따라 확대와 축소를 해야 합니다. 전체를 보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저의 강의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듀라메이터와 어레크노이드 그리고 파이어메이터를 순서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파이어메이터가 여러분들에겐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시죠. 뇌 바깥면이 약간 반질반질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파이어. 그런데 학생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앞서 봤던 영상 위에다 지금 또 다른 작업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 듀라메이터와 어레크노이드 그리고 파이어메이터를 순서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파이어메이터가 여러분들에겐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시죠. 뇌 바깥면이 약간 반질반질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꽃이 있다고 했을 때 꽃의 가운데 부위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원표시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강의실에서는 레이저 포인트로 지시하면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확대해서 보여주면 되지만 영상에서는 따로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맥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키노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꽃의 가운데 부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확대를 하는 기능이 키노트에는 있습니다. 좀 부럽죠? 좋은 강의 슬라이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제안입니다. 여백의 미도 있어야 하지만 적당한 이미지를 사용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미지를 보여줄 때는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올려야 합니다. 때론 전체를, 때론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장수에 관계없이 필요한 그림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큰 두 가지 이야기 중 두 번째입니다. 좋은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강의 동영상은 영상도 중요하지만 오디오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화면뿐만 아니라 녹음 상태가 좋으면 영상의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동영상 강의도 녹음이 잘된 동영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녹음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은 영상 강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자신의 목소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수님들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자신이 녹음한 것을 듣는 것은 매우 어색합니다. 아니, 어색함을 넘어 그 목소리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내 목소리 맞아? 원래 내 목소리가 이런 거였어? 때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왜 그런지 의학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싫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 방송을 하는 분들도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목소리에 적응이 되고 들을 만한 목소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교수님들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더구나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라니 라고 생각하면 이것 못 만듭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 자신도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녹음을 할 때에는 책상 위에 수건을 깔아 놓으십시오 라는 제안입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주로 연구실에서 노트북으로 영상을 만드시죠. 사실 녹음을 해서 영상을 만들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제가 책상 위에 수건을 깔아 놓으시라는 뜻은 노트북 주변에 수건을 깔아 놓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연구실에서 노트북 마이크로 녹음을 한 몇 개 파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리가 상당히 울립니다. 소리가 울린다는 뜻은 소리가 튀어서 반사된 음이 계속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트북 자체에서도 책상에서도 벽에서도 마구 음이 튀어서 녹음이 됩니다. 목소리가 가장 많이 가는 노트북 주변에 수건을 깔아 놓아도 상당히 많은 반사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USB 마이크를 구입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일반 녹음용 마이크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USB 마이크로도 노트북 자체 마이크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은 녹음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꼭 이 제품을 사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으니 한번 보시라는 뜻입니다. 강의 원고를 쓰십시오. 느닷없이 강의 원고를 쓰라고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강의 대본을 쓰는 것입니다. 사실 강의 원고를 쓰면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굳이 말을 해도 되는데 글로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기에 권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이 꼬이거나 버벅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녹음을 하다 보면 혀가 꼬여서 말이 꼬이거나 버벅대거나 주춤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둘째로 강의 내용을 빠뜨리는 일이 없게 됩니다. 셋째는 필요 없는 중언부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의에서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나 필요시에는 중복이나 반복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단어의 선택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지고 순화된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섯째, 평소 강의 때 반복적으로 하는 자신의 말버릇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말로 하는 강의를 글로 쓰다 보니 강의 내용이 훨씬 더 충실해집니다. 아마도 써보시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내년에 강의를 할 때쯤 다시 강의안을 보게 될 텐데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구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잠깐 강의하는 강의 내용이라 작년에 무슨 말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원고를 쓰면 이런 장점들이 생깁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 화면을 원고를 통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앞 슬라이드의 강의 원고입니다. 프리젠터 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파워포인트에서도 이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는 키노트에 이런 기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학기 마지막에
이 기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몇 개의 강의 원고를 써서 녹음을 했었는데 그때는 다른 워드 프로그램에다 원고를 썼었습니다. 이 프리젠터 노트 기능을 이용해서 강의 원고를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배경음악을 넣으십시오. 느닷없는 배경음악이라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유튜브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배경음악은 강의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의 볼륨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 배경음악을 넣을 수준의 강의 녹음이라면 이미 적당한 볼륨으로 강의가 잘 녹음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음악은 목소리가 없는 연주 형태의 음악을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꼭 인터넷에서 무료 음악을 확인한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배경음악을 살짝 사용하면 연구실에서 녹음할 때 들어온 작은 잡소리들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의 무료함도 어느 정도 달래줍니다. 그리고 녹음을 하실 때에는 교수 자신이 라디오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굳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듯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동영상 강의를 보는 것은 강의실이 아닙니다. 카페나 집, 도서관 등 다양한 환경에서 같은 동영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의 DJ가 하듯이 강의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강의실에서의 강의 스타일이나 웅변식은 듣는 학생들의 귀를 쉽게 피곤하게 만듭니다. 편안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을 학생들이 선호합니다. 강의를 나누어 녹음하십시오. 연속적으로 마치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강의를 하는 느낌보다는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을 차분하게 설명을 한다면 동영상 강의를 보는 학생들의 집중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께서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에 집중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녹화 메뉴입니다.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을 녹음하시고 각 장마다 조금씩 여유를 갖고 하시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냅니다. 저도 학기 초에 1시간을 내리 녹음해 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편집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동영상 강의가 매우 산만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로 동영상 수업에 알맞는 파워포인트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소리 녹음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좋은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동영상 강의는 코로나 시대에 교수님들께 주어진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따라서 동영상 강의를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인다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더욱 높아지리라 판단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